그리고 이거 할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게 구역질 나는 겁니다. 구역질 안 나게 하는 팁은요, 이거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하지만 혀에 뭔가 하얀 게 생겼다고 무조건 백태다 라고 판단해서 벅벅 긁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전암병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혀가 허옇게 돼서 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냄새가 걱정돼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입냄새는 구강의 원인이 70% 이상이고 그 70% 중에서 절반은 혀에 붙어 있는 백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백태만 제거해도 입냄새의 25%는 제거가 되고, 다른 말로 백태가 제거가 안 되면 입냄새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입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쌓이겠죠. 세균도 있을 수 있고, 세포가 죽은 찌꺼기,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치아에 쌓이면 우리는 이거를 치태라 하고, 혀에 쌓이면 백태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에 백태가 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치를 바로바로 하지 않아서? 혀 클리너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혀의 구조 자체가 치아처럼 매끈하지 않고 무수히 많은 돌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혀유두라고 하는데, 이런 돌기들이 길고 촘촘하고 가늘수록 백태가 더 생기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혀를 보면 굉장히 빨갛고 백태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이 돌기가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강 건조증, 즉 치매 분비량이 적어져가지고 세정작용이 잘 안 되니까 백태가 더 잘 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흡연이나 음주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일반인들보다 훨씬 백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에 뭔가 하얀 게 생겼다고 무조건 백태다 라고 판단해서 벅벅 긁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는 이거 백태가 아니고요, 구강 캔디다증, 즉 곰팡이 감염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사진은 면역 체계가 조금 잘못되거나 그러면 생길 수 있는 지도설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전에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으로 인해서 점점점 이제 피부가 하얘지는 병을 겪은 것처럼 혀에도 이런 백반증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긁어냈는데 안 사라지고 오히려 혀만 더 민감해진 것 같다. 그러면은 반드시 구강내과 진료를 전문적으로 보는 치과 병원을 찾아가셔서 진단을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지만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전암병소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례로 반년 전에도 환자분을 보는데 혀의 옆면에 하얀색 반점이 보였고 전암병소로 의심이 되어서 서울대 치과병원 구강내과에 의뢰를 드려서 생검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구강암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분 수술을 받으셨고, 다행히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의 전암병소여서 잘 제거를 하고 얼마 전에도 첫 번째 검진을 받으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백태를 어떻게 제거하냐? 물리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법은 잘 알고 계시는 거, 양치하다가 혀 벅벅 닦으시는 거 있잖아요, 칫솔로. 그것도 물리적 방법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장님, 근데 혀 클리너 사용할 때 치약 묻혀서 사용해도 되나요? 사실 양치하다가 치약 묻어있는 상태로 칫솔로 막 이렇게 혀 닦잖아요. 그거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치약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게 구강 건조증을 유발해가지고 오히려 구취가 더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약을 또 사용해가지고 혀 클리너를 이렇게 사용을 했다면 꼭 가글을 많이 해가지고 치약 성분을 다 닦아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혀 클리너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표면이 혀 표면과 잘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벅벅 긁어내시면 안 되고요. 혀 돌기 다 상합니다.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돌려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 가장 곤욕스러운 게 구역질 나는 겁니다. 구역질 안 나게 하는 팁은요, 혀를 이렇게 애매하게 내미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자신 있게 쭉 내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혀의 뒷면, 여기가 백태가 가장 많이 생기고 입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인데, 이쪽을 어렵지 않게 공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숨을 참지 마시고요. 숨을 내쉬면서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로 들여 마시면서 하시는 게 구역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꿀팁, 이거 진짜 거의 모든 사람이 모릅니다. 혀 클리너를 사용을 하실 때 혀끝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아주시고 사용을 하시면은요, 우리 혀가 이 혀 끝에 있는 손가락에 의해서 자극이 가서 뒤쪽이 무뎌지게 됩니다. 신경을 교란시켜가지고 구역 반응을 좀 줄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동원을 하시면은 크게 구역 반응이나 어려움 없이 백태를 제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튼 혀 클리너는 너무 벅벅 문대면은 안 되고요. 부드럽게 위에서 아래로 혀 표면에 잘 밀착을 시켜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제품처럼 한쪽 면은 이렇게 브러쉬 형태, 돌기가 있는 거, 한쪽 면은 이렇게 끌 형태, 스크레이핑을 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은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리적으로 백태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을 이용을 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백태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물질은요, 천연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파야라는 열대 과일에 많이 들어간 파파인이라는 물질도 단백질 분해 요소 프로테아즈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일종의 천연 효소고요. 파인애플에 들어간 브로멜라인도 마찬가지로 천연 효소의 일종입니다. 우리가 파인애플을 욕심껏 많이 먹고 나면은 뭔가 혀가 조금 느낌이 이상해지잖아요. 그것도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어느 정도 혀에 작용을 해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미백 치약에 들어간 과산화수소. 여러분들이 미백 치약을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은 거기에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걸로 혀를 닦으면은 죽은 세포를 분해를 해서 백태를 제거를 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로는 아연 화합물은 세균 활동을 감소시키고 구취의 원인이 되는 황화합물의 생성을 저하시켜서 백태의 감소를 어느 정도 가져오고요. 구취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소 화합물. 얘도 치아뿐만이 아니고 혀 표면에 있는 세균에 대해서도 항균 효과를 발휘해서 치태와 동시에 백태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태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동시에 제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거 개발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품이 나오게 되고 양산이 되게 되면은 다른 영상으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입냄새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이 많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백태를 잘 제거를 했는데 이를 잘 닦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냄새의 구강 쪽 원인은 70%예요. 나머지 30%는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이렇게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없는지도 꼭 살펴봐야 되고요. 편도결석 혹은 비염 같은 것들, 전신질환 쪽에 이제 당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도 꼭 챙겨가지고 같이 이제 케어를 해나가야지 전반적으로 입냄새를 싹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물 많이 드시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백태 제거 방식이랑 결합을 해가지고 분명히 입냄새는 많이 줄어드실 겁니다. 오늘도 입냄새 없는 상쾌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